알베르 까미, 부조리한 세계를 사랑한 이방인, 가난, 질병, 전쟁 속에서 길어올린 무적의 여름. 알제리 빈민가 벨크루, 1차 대전에서 전사한 아버지,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방 두 칸에 5명이 거주하면서 청각장애가 있고 하루종일 침묵만 하는 어머니 카트리. 지중해의 자연은 공짜로 누리는 눈부신 태양과 파도가 있었지요. 국적과 빈부를 가리지 않는 골목에서 축구를 좋아했던 까미. 가난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다. 까미의 철학의 근원은 결핍, 즉 그늘과 풍요, 빛의 완벽한 공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침묵의 집에서 살았지요. 즉 어머니가 청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이 제르맹이 담임선생님이 개입하게 되죠. 초등학교 교사 루이 제르맹의 끈질긴 설득과 무료 방과 후 지도와 중학교 장학생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언어가 없는 세계, 공부가 밥 먹여주냐 일찍 취직이나 해라 하는 애할머니가 있었지만 루이 제르맹 담임이 이를 막았습니다. 침묵의 집에서 자란 소년이 활자의 세계로 들어간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활자의 세계, 바로 앙드레 지드 도스토옙스키와의 만남과 폭발적인 언어를 까미는 흡수하게 되지요. 까미는 상실이라는 걸 겪습니다. 프로 선수의 꿈이 좌절된 거지요. 내가 도덕과 의무에 대해 아는 것은 모두 축구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밀도입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인식했지요. 그 이유는 까미는 결계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내일이 없기에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각성입니다. 지상적 개념이었던 죽음이 피를 뱉는 육체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내 폐의 파기는 다름을 절감하지요. 전환입니다. 결핵으로 징병 검사에 탈락하게 되고 총을 들 수 없는 몸 대신 펜을 무기로 삼는 저항의 길로 전환하게 됩니다. 까미의 질문이 있었지요. 신도 의미도 없는 이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야? 인간의 의미 탐구, 하지만 무의미한 세계일 뿐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조리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열망은 인간은 끝없이 삶의 의미와 영원, 우주의 해답을 갈구하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침묵합니다. 세상은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으며 다정한 무관심 속에서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까미는 부조리를 직시하되 굴복하지 않는 삶, 그것이 가장 위대한 반항이라고 역설하지요. 문학을 통해 결국은 이방인, 주인공 메로스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고 사회가 기대하는 감정을 연기하지 않은 채로 사형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거지요. 철학은 바로 시지프의 신화입니다. 영원히 굴러떨어질 바위를 다시 미는 시지프.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환상 없이 운명을 직시하는 것처럼. 알제리 진보의 신문 기자가 됩니다. 그 해가 1939년이었죠. 카빌리 지방의 극심한 기근을 직접 취재하게 되고 식민행정부의 은폐를 폭로하고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라고 역설합니다. 결과 그 신문은 강제 폐간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까미는 침묵은 공범이다. 우리는 인간을 짓밟는 모든 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지요. 파리 지하에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합니다. 그 해가 바로 1943년 콩바에서이지요. 나치 점령하에 파리는 게슈타포의 위험 속에서 비밀신문 콩바의 편집장 활동으로 까미는 활동합니다. 바로 목숨을 건 원고 지필과 인쇄였지요. 페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봉쇄된 도시 오랑의 이야기지요. 반응과 철학을 보면 반응은 의사 리에는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의 철학은 영웅주의가 아닌 작업적 의무였고 지치지만 포기할 이유는 못 뛴다고 했던 거지요. 오랑의 페스트에 등장하는 기자 랑베르는 탈출 시도 후에 포기합니다. 바로 공동체의 연대감을 느꼈던 거지요. 이제 우리 모두 이 도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 파놀루는 처음엔 신의 심판이라고 설교했지요. 후엔 자원봉사에 합류하게 됩니다. 즉 그의 철학은 이념이나 신앙보다 고통받는 자를 돕는 행동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바뀐 거지요. 바로 페스트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재난 앞에서의 연대를 강조한 겁니다. 화려한 영웅주의가 아닌 매일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장폴 사르트르와 알베르 까미를 비교해보면 이념과 인간이라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배경을 보면 장폴 사르트르는 파리의 엘리트였고 고등사범학교 출신인데 반해서 알베르 까미는 알제리 빈민가 출신이면서 결핵 환자였지요. 장폴 사르트르의 철학적 초점은 추상적 체계와 거대한 이념이었지요. 반면에 알베르 까미는 구체적인 인간의 현실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소련의 수용소를 보는 관점이 대의를 위해 침묵해야 한다고 했지만 알베르 까미는 인간을 억압하는 수용소는 무조건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장폴 사르트르의 핵심 신념은 역사는 깨끗한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본 반면에 알베르 까미는 살인을 정당화하는 혁명이라면 나는 그 혁명을 거부한다고 했지요. 진보는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미제국주의의 편을 드는 반동분자가 바로 반동분자로 보는 거지요. 보수 우익은 여전히 위험하고 불운한 좌파라고 보는 거지요. 까미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고독, 이념보다 사람을 선택한 대가이지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야 한다고 했지요. 까미는 1957년 44세의 나이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알제리 빈민가 출신 남자가 세계 지성의 정점에 서게 된 거지요. 까미도 당혹감을 갖게 됩니다. 앙드레 말로가 받았어야 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요. 갖은 나잔고스로의 편지입니다. 수상 직후에 그가 가장 먼저 편지를 쓴 사람은 철학자도 정치인도 아닌 초등학교 교사 루이 제르맹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가난한 아이에게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라고요. 사상에서 사람으로 노벨상의 중압감을 벗어나 가장 사적이고 진실한 기억으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미완성의 유작 최초의 인간이라는 원고를 쓰게 됩니다. 1차 대전에서 29살에 전사한 아버지의 무덤, 자신보다 젊은 나이에 죽은 아버지를 마주하는 기묘한 역전이지요. 평생 그를 잊지 못한 침묵하는 어머니 카트린에게 바친 소설인 겁니다.
1960년 1월 4일 국도 6번 도로에서 가로수와 충돌하여 향년 46세의 까미는 죽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발견된 사용하지 않은 기차표가 나왔고 그는 평소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만큼 부조리한 것은 없더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결국 자동차에서 죽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낡은 가방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최초의 인간의 144쪽짜리 미완성의 유필 원고가 나왔던 겁니다. 무적의 여름. 한겨울에 나는 내 안에 무적의 여름이 있다는 것을 마침내 알았다. 사교계의 화려함 대신에 가난한 골목과 침묵하는 어머니 곁을 지킨 사람 까미. 이론으로 세상을 구하려 하지 않았고 고통받는 인간의 곁에 직접 서서 살아갈 사유를 읊조린 철학자입니다. 인생이라는 부조리한 무대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했지요.